네, 실시간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 25,7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장 1.6% 강세 흐름 보이면서 25,400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매수 단가를 봤을 때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기관의 견조한 매수세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인데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세요. 계속 들고 가면 매수 단가 터치할 수 있을까요? 25,700원이면 네. 지금은 또 중요한 변곡점에서 변화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다가 이제 약간 삐걱거리는 것은 전고점 매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좀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쉬어가는 것은 용서가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삐걱거리게 되면 그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한 24,000원, 23,500원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1, 2주 정도 눌림목을 주는 건 괜찮아요. 아마도 어떻게든 10선을 터치를 할 거란 이야기죠. 전고점 매물 소화하면서. 그래서 약간 눌러줘도 23,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대신 이게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에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도 안 올라가고 계속 등락을 한다. 그러면 바로는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조절하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로는 못 가기 때문에 2주 후에 올라가면 그때는 일정 부분 홀딩 하셔도 돼요. 네, LG 디스플레이 1, 2주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2주 후에 24,500원을 이탈 시에는 비중을 조절하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가 30만 2,500원에 보유 비중 50%입니다. 네, 어제장 1.18% 하락세 보이면서 29만 3천 원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의 1분기 영업이익이 증권사 평균 전망치를 23%가량 상회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십니다. 근데 비중이 좀 상당하셔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1분기에 의해서 2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도 나오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바로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일단 이번 달은 좀 쉬어가고 다음 달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좀 약간 눌러주느냐 아니면 돌려 세우느냐 이게 한 1, 2주 사이에 결판이 날 거거든요. 이게 주봉의 흐름인데 20선이 파란 굵은 선이에요. 한 번 터치했죠. 두 번 터치했죠. 여기서 반드시 지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이 지점까지 내려온다고요. 27만 원대까지. 그러니 이 종목은 50%니까 비중이 많다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라인을 확보를 하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또 좀 더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면 저는 한 31만 원대나 이렇게 좀 올라가주면 비중 조절을 50%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올라가는 동안에 좀 비중을 좀 줄여주고 만약에 여기를 빠지게 되면 이 빠지자도 약간 좀 비중을 3분의 1 정도는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 일부를 비중을 줄여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가에 샀다면 홀딩을 권해드리겠지만 약간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니 31만 원 터치하면 3분의 1 정도로 비중을 축소하라는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매수가 19만 5천 원에 비중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장 0.79% 내린 18만 7,500원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올해 초 급등세 보이다 최근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삼성 SDS입니다. 시청자님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대응 방법 짚어주세요. 지금 현재 흐름은 좋아요. 큰 흐름은 좋아요. 삼성전기가 부실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좀 주가가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삼성과에서 이제 IT 종목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삼성 SDS도 한참 지분 경쟁이 있을 때 이걸 매각을 할 것이다,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오히려 저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봤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쪽에서 여러 가지 IT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몸집을 불려서
좀 삼성의 어떤 IT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종목이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월봉 바닥권이잖아요. 뭐 걱정입니까? 21선에 약간 눌러줄 수는 있어요. 21선까지는. 그렇지만 지금은 홀딩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M&A 기대감이 있으니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 10만 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장 1.48% 강세 흐름 보이면서 8만 9천 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알테오젠 지난해 고점 대비 최근 주가가 거의 반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계속 들고 가면 매수 단가 터치할 수 있을까요? 뭐 피하 주사제로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그 재료는 이미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이삭짓기 구간인데 지금 10만 원이면 한번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뭐 매수가보다 조금 높게 한번 반등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변곡점이 앞으로 몇 주 사이에 펼쳐질 겁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보실 때, 차트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제 이게 월봉 차트고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큰 흐름은 얘는 단기적으로 빠졌어요. 빠져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월주봉의 흐름을 보면 그런 흐름이고,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좀 또 오랜 기간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근데 마지막에 봤더니 이 살짝 120선을 돌파하고 나서 살짝 흔들어졌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은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요. 근데 이게 한 절반 정도로 맞죠? 앞으로 한 2주 정도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튀어 올라가면 가능해요. 근데 그때도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한 11만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8만 원대를 추세로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뭐 10% 아니 3분의 1 정도는 줄여주시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10만 원, 11만 원 올라오면 그래도 한 절반까지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해 주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이내 반등 시 비중을 3분의 1 정도로 축소하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문자 상담 만나봤고요. 저희 이제 인기 많은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세요? 빅히트. 빅히트요? 예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만 9,500원. 25만 9천 원이요? 25만 9,500원. 아, 9,500원에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0%입니다. 아, 100%시구나. 네, 어떤 부분이 네.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얼마나 올라가려는가. 네, 이건 말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빅히트 25만 9,500원의 비중 100%로 비중이 상당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비중이 너무 일단 높고요. 근데 네.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축소해 주는 전략이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바닥권에서 좀 제시를 해드릴 때 좀 이걸 하셨다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좀 높은 곳에서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 물량 조절을 좀 잘 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장래는 밝아요. 코로나 때문에 BTS가 뭐 콘서트를 못 하잖아요. 근데 다른 아티스트를 영입을 해서 좀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지고, 특히나 이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하고 뭐 BTS가 뭐 서로 이렇게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방석을 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굿즈를 파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이 엔터 3사들을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왔다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빅히트는 움직임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약간 좀 눌림목을 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전략을 권해드리면 만약에 이게 상장된 지 오래됐다면 홀딩을 해드리겠지만 권해드리겠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래서 추세를 100% 자신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25만 9천 원이면 지금 약간 좀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약간 뭐 큰 흐름은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저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에는 한번 숨고르기 나오고 여기서 재정비를 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음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 정도가 돼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 이제 올라가는 속도를 봐야 돼요.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면 이 전에 매물대 여기 쪽 이 가격대까지 30만 원대까지 뭐 편안하게 좀 홀딩하셔도 돼요. 35만 원대까지. 근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적다 그랬을 때는 장대 항목 나온다 그러면 한 2, 3일 내에 그때도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면 매도한다, 이런 전략 가지고 가시면 돼요. 좀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파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어중간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런 자리나 이런 상승 초기였다면 편안하게 홀딩하셔도 됩니다. 전고점까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비중이 너무 많으시고 그 다음 중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한 34만 원대, 이게 24만 원인가요? 24만 원대를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주 후반에라도 좀 반등이 나오면 한 30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절반 이상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좀 빠지는 것만 조심하고 올라가는 동안에 뭐 좀 한 3분의 1, 뭐 절반까지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만 원대를 터치하면 3분의 1 정도로 비중을 축소하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실까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89,300원에 60%입니다. 89,300원의 비중 60% 맞으시죠? 예, 예. 매수하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년 가까이 다 돼가요.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한 1년 전에 우리 송 대표님하고 내가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12, 13, 14, 이 분할, 네. 한다고 해가지고, 네. 이걸 어제 저는 좀 매도를 할까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게 해서 한번 전화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아주 기분 좋은 수익 중이세요, 시청자님. 네, 네. 근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카카오페이 내년에 상장하고 또 기타 뭐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계속 좀 홀딩하셔도 되는데, 최근에 중요한 변곡점에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달 잘하면 다음 달까지도 또 추가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특히 중요한 변곡점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한 3, 4주 정도는 더 기다리셔도 된다. 근데 올라가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눌러주고 올라갔다 눌러주고 이런 파동이 나온다고요. 이런 대응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인데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조정을 받기 전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오다 21선을 한 번 터치하고 두 번 터치하고 21선이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약간 눌러줄 수 있다고요. 약간 쉬어갈 수 있는데 그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급등 랠리가 나와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한 두세 개 정도 뽑아 올린다 그러면 한 다다음 주 정도는 이제 일부 좀 비중 차익 실현을 해 가시는 게 좋고, 전반적으로 비중을 털어야 될 때는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파란 굵은 선이 이렇게 이 원형 천정형을 이루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20선을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비중을 이제 한 절반 이상은 줄이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등락은 무시하시고 잘하면 다음 달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시적인 눌림목은 좀 줄이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내가 60%니까 좀 단기적으로 파도 타기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오면 일부를 차익 실현하셨다가 저점에 내려오면 하는데, 순서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5일선에서 조정받고 그다음 조정받을 때는 11선, 그다음엔 21선, 그다음 61선 이렇게 조정받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요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급등하면 차익 실현, 중요한 이평선이 지지되면 매수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좀 더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